요즘 전세 사기, 빌라왕 등 뉴스에서 부동산 사기 이슈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부동산 사기의 크게 두 가지 유형인 전세 사기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다뤄보고 이런 피 같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예방법도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입니다. 여기서 깡통전세란 무엇이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을 말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갭투자입니다. 갭투자는 대출과 이런 전세금만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고금리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이런 집값을 웃도는 매물들이 많아지면서 깡통전세로 전락해 임차인의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최근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는 달리 매매 가격의 거래 표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매매가를 책정하기 힘든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축 빌라에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매매가와 비슷하게 하거나 혹은 그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하고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는 웬만하면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축 빌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 사기에 대한 보도는 신축 빌라의 비율이 압도적인 걸 보면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을 피눈물 나게 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란 무엇이냐?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에 대비한 전세 가격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어간다면 그 매물에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려는 집의 매매 시세가 1억 원인데 전세 매물이 9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억 원인 매물도 지금처럼 하락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인 9천만 원 이하로 내려앉을 위험이 커요. 물론 집주인이 돈이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갭투자를 통해 해당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나 경매로 그 매물이 넘어갔을 때 내 돈을 잃을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70%를 넘어가지 않는 집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갑구, 을구 이런 낯선 용어들이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 소유자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계약금을 이체하실 때 반드시 이 갑구에 명시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인데요. 보통은 근저당이나 이런 전세권 관련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이 소유자가 이 집으로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금액을 확인해서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확인입니다. 이 내용도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점인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기존에는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2023년 4월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미납 세금을 전국 세무서에서 임차인이 직접 요청해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인지도 꼭 체크를 하고 이런 안전장치를 최대한 많이 확인하는 게 스스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입니다. 크게 세 가지 수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개발이 안 되는 토지를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속이는 경우입니다.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맹지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혹은 아예 개발 규제에 묶여있는 땅들을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파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말만 덜컥 믿고 계약을 하면 안 되고요. 계약 전에 꼭 정확한 주소, 지번을 확인해서 지도나 로드뷰로 그 주소가 맞는지, 이 토지에 도로가 있긴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가장 중요한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이용 계획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네이버에 토지이음이라고 검색을 해서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면 토지 이용 계획 부분에 체크를 하고 주소와 지번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그 땅의 용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확인해서 이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봐도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 주소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를 해서 해당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가요? 물어보면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수법은 개발은 가능한데 존재하지 않는 개발 호재를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유형과 비슷한데, 일단 이 토지는 개발은 가능해요. 근데 인근에 뭐 아파트가 들어올 거다, 뭐 무슨 사업 예정지다, 뭐 GTX가 지나가는 자리다 등등 그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서 얘기를 하죠. 이런 땅을 이제 헐값에 매입을 해서 그러한 호재들을 입혀서 보통 시세의 3배에서 뭐 10배까지 붙여서 팔기도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호재를 갖다 붙일 수 있는 땅은 그냥 다 팔아요. 그래서 개발 이슈가 많은 도시일수록 그런 악질 기획부동산들이 더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바탕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도시개발팀 어디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뭐 도청, 시청 개발과에서 개발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등 애초에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또 매입자들을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서류를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요. 그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서류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분 쪼개기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소액 땅 투자에 좋은 물건이 있다면서 임야나 큰 덩어리를 쪼개 파는 형식이에요. 가치가 없는 땅을 싸게 구해와서 기획부동산 직원들에게 팔게 하고 직원 본인도 사게 합니다. 즉, 땅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일당으로 유인해서 그 관계를 좀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인데요. 대체로 이 사례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지분을 파는 건 다 사기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분을 파는 행위는 불법은 아니지만 기획부동산은 이제 한 땅의 지분을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게 파는 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땅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면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걸 통째로 누군가 사가기 전에는 현금화가 어렵고 심지어 소유자들이 많아서 각 소유자들에게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나 만약 의심이 가시면 그 투자 전에 일반 현지 부동산에서 주소나 지번을 정확히 알려주면서 어떤 땅인지 전화로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기 유형과 이에 대한 예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꼭 참고하시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